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는 친절한 실버 가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80세를 맞이하게 될까?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단단한 모습일지, 아니면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는 나약한 모습일지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80세 이후의 인생을 위한 준비 이야기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죠. 우리는 80세가 넘은 분들과 전문가의 따뜻한 조언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라며 80세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1부,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노후의 4가지 벽. 우리가 80세라는 문턱을 넘으려면 피할 수 없는 4가지 벽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벽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헤쳐나갈 작은 언덕이 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벽은 의료의 벽, 병과 약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 8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병원과 조금 더 친해지게 되죠. 약봉투가 늘고 복용시간표가 복잡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알록달록한 약들이 우리 식탁 한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정말 이 약들이 다 필요한 걸까? 과도한 진료와 많은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대요. 약물들이 서로 부딪혀서 어지럽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80세의 지혜는 바로 병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주치의와 친구처럼 대화하기. 혹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제가 먹는 약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혹시 이 중에서 줄이거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편하게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의 종류와 역할,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습관 만들기. 약에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몸을 돌보는 노력을 병행해 보세요. 매일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잘 챙겨 먹고 잠을 푹 자는 게 병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약이니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벽, 노화의 벽. 쇠퇴를 인정하고 삶을 따뜻하게 재정의하기.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때 많으시죠?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럽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질 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노화는 병이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죠. 노화를 질병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이 더 중요하답니다. 작은 움직임의 기쁨. 거창한 운동을 억지로 하기보다 작은 움직임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거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몸이 유연해지면 낙상을 예방하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죠. 불편함을 익숙함으로 바꿔보기. 노화로 인해 몸이 조금 불편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불편함을 자꾸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계단이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걷기 힘들면 지팡이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도움을 당당히 받는 것이 바로 진짜 용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벽, 임지 저하의 벽.
뇌를 깨우는 즐거운 새로운 도전. 가족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거나 어제 했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될 때 괜히 위축되시죠? 많은 분들이 인지저하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뇌도 근육과 같아서 자극받으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매일 새로운 자극 선물하기.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일기 쓰기,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오려 붙이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특히 글을 쓰고 낯선 길을 걸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뇌를 여러모로 활성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디지털 기기와 친해져 보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해 보세요. 손주들에게 SNS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요.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뇌에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선물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게 해주는 훌륭한 친구랍니다. 네 번째 벽, 80세라는 벽,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는 따뜻한 마음.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 나이에 뭘?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 한계를 긋곤 하죠. 하지만 80세가 넘은 분들은 말씀하세요.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80세도 90세도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경험이라는 선물로 바꾸세요. 나이를 한계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이 쌓아온 값진 경험과 지혜의 흔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눠주세요. 멘토링이나 봉사활동처럼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보기.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그 작은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2부. 지금 50대, 60대에 꼭 내려야 할 5가지 결정들. 80세의 지혜로운 삶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50대와 60대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내려야 할 5가지 결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결정, 관계의 정리. 불편한 관계를 버리고 편안한 관계를 초대하는 용기. 젊은 시절에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만나는 관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 빠지는 사람과는 이제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해요. 나의 진짜 친구 찾기. 그 자리에 편안한 사람을 초대해 보세요. 말없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좋은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진짜 친구가 될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취미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살짝 내려놓은 건 어떠세요?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잖아요.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응원해 주세요.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두 번째 결정, 건강을 위한 삶의 전환. 약보다 소중한 습관의 힘을 믿기. 정기검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평생을 빨리빨리의 습관에 젖어 살았다면 이제는 천천히의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의 소중함. 잠을 충분히 자고 제때 밥을 먹고 매일 걷는 것. 이 3가지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이 기본적인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답니다. 식단에 대한 새로운 생각. 몸에 좋다는 걸 억지로 먹기보다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찾아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즐거움이 곧 사는 즐거움이니까요. 세 번째 결정,
삶의 목표 설정. 작은 목표가 인생을 반짝이게 만들어요.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잇는 이유는 목표가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주 한반 꽃시장 가기, 매일 10분 책 읽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우리의 인생을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 뿌듯함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용기를 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찾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결정, 지갑의 정리. 물려주기보다 나를 위해 쓰기. 평생 모은 돈을 오직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용기가 필요해요. 경험에 과감히 투자하기. 돈을 물건에 쓰기보다 여행, 취미, 새로운 배움 등 경험에 투자해 보세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자신에게 따뜻한 선물하기.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은 음식, 예쁜 옷, 그리고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다섯 번째 결정, 새로운 배움. 멈추지 않는 성장의 즐거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평생 학습자로 즐겁게 살아가기. 지역 문화센터의 강의를 들어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고요.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를 잊게 해주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게 해줄 거예요. 젊은 세대와의 따뜻한 교류.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값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3부, 인생 후반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태도. 이제부터는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음속에 품어야 할 7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후회와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 있어요.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 이 하루죠.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오롯이 느껴보세요. 둘째, 줄이세요. 물건, 사람, 의무감. 줄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훈련이에요. 셋째,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인맥보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깊은 연결 하나면 충분해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놓아주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넷째, 약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약은 우리의 삶을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궁금하면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 계속 먹어야 할까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나 자신에게 있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매일 하세요. 가볍고 꾸준히가 정답이에요. 매일 30분씩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여섯 번째, 삶에 작은 목표를 주세요. 작아도 좋아요. 삶은 방향이 있을 때 활기를 얻는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이것을 해보겠다는 작은 다짐을 해보세요. 그 다짐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거예요. 일곱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따뜻하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려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수십 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80세의 문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문을 넘을 때 지혜롭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넘어갈 수 있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의 따뜻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돼요.
준비하는 자에게 노후는 축복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지금 당신이 가장 준비하고 싶은 것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요.